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잖아 이제 설날이 다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설날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방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설날이 되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동요 1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동요가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에 만들어졌죠. 윤극영이라는 시인이 만든 건데 여러분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입니다.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그게 4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까치랑 설날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그 유래를 찾아보면은 삼국유사에 이 소지왕 때 이 소지왕을 음해하려고 왕후하고 승려가 이제 왕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 왕의 침소 병풍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때 까치랑 쥐랑 돼지랑 용이랑 막 이렇게 그죠 막 울음을 울어서 왕이 죽음을 피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왕이 이 동물들에게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사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면은 뭐 쥐라든지 돼지 이런 용들은 다 어때요? 12지 간지에 들어가는데 까치는 어떻느냐면 그 12지 간지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상당히 안타까워해서 설날 전날을 까치설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사실 까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성애가 강하고 이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그 마을에 누가 사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왔을 때 까치가 막 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소식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도 아주 젊어요. 30대인데 199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사실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뭐 지금 LA 다저스에서 뭐 지명 투수로서 왔을 때 그 외모가 일본 사람이었지만 너무 특출했고 이 피지컬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그 메이저 리그 때 이 오타니가 뭘 타고 갔느냐면은 1989만 원밖에 안 하는 소나타를 타고 가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의 자산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600억이 넘었는데 왜 저런 차를 타지? 이제 보통 이제 보면 어때요? 돈이 많으면 좋은 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오타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소나타가 어때서요? 저는 소나타가 정말 좋은 차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보다 더 놀라게 한 것이 뭐냐면은 구단과의 어떤 계약에서 1조의 계약을 지금 내가 당장 받지 않겠습니다. 10년 뒤에 내가 그 돈을 받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1조가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엄청난데 그걸 10년 뒤에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오타니의 이런 초인적인 마인드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그가 고등학교 때 그 감독이 너가 성공하려면은 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타니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뭡니까 그 운을 바꾸려면은 분명히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자기의 운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주변에 있는 휴지를 줍는다든지 그러니까 경기장에서도 지금도 휴지를 주우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휴지 줍는 거는 청소부가 하는 일인데 왜 저는 멋진 뭡니까 선수가 할까 이렇게 의아심을 가졌듯이 뭐 누구한테나 인사를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뭐 책을 많이 본다든지 뭐 물건을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든지 이게 결국 뭐냐면은 지금 제가 초인적인 마인드 착한 심성을 만드는 기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착한 심성이 뭘 바꿨냐면 자기의 모든 운을 바꿔줬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 하시면서 어떻나요? 이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지금 뭐 가족 간이라든지 그죠? 뭐 형제라든지 뭐 부모라든지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소원에 있는 경우들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운을 바꾸려면은 이번에 이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운기가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월요일 날 폭락, 그죠? 다음 날 반등, 또 폭락, 반등, 그죠? 이게 뭐에 의해서 움직였냐면은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그죠? 지금 치고 나가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그죠? 밀었다가 올렸다가 지금 여러분들 금요일 날은 시장이 많이 밀었습니다. 그죠? 그 전날 미국 시장이 밀었기 때문에. 근데 어제 금요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을 반등했거든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금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월요일 날 또 좋은 그 뭡니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종목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뭐 또 90만 원을 탈환하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 시장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하면은 모든 부분이 테마가 형성돼 있는 것이 이 미국과 연관돼 있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핫한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태양광이었습니다. 그죠?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지금 보면은 금요일까지는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그죠 흐름이 잘 나왔습니다. 뭐 LKECAM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그랬느냐면 이 머스크가 그죠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를 태양광 그죠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지구에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어떤 전략들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머스크가 뭐 태양광 하면은 어디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죠? 중국을 방문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영향력이 그죠? 중국의 태양광 관련한 종목이 뭐 20개가 넘게 막 상승을 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떠냐면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죠 단순하게 어떤 이런 부분만 보지 마시고 그 지금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죠 중국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이 보통 이제 이 그 태양광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뭐 좌쪽에서 그죠 움직이는 정부가 많이 움직일 때 이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이 잘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들이 확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에너지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기초 작업을 해서 어떻게 그런 것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는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접목되어서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전 역시도 미국이 전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자란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죠? 이 SMR 관련한 이런 어떤 협의들이 있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중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저 많은 양을 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단지 이거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최소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멀리 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그죠 그런 어떤 준비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도 좀 잘 움직였고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사실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기술 같은 이런 부분들도 약간 같은 그룹이 형성되어 있고 또 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그림이 아주 그죠 그렇게 뭐 그림으로 보면은 그거는 뭐 예술적인 그림이죠, 그죠?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요렇게 좀 같이 움직이고 우진이나 우진엔텍이 좀 요렇게 같이 움직이고 요런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죠? 요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 지금 뭐 경방이 아주 그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지주사의 지분을 통해서 그 회사가 이제 그저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사실 좀 보면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SK 스퀘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는데 그 외에도 뭐 하림 지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였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창에 한 켠에 두고 그저 조금씩 지켜보는 그런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좀 많이 좀 금요일까지도 탄력을 좀 갖춰줬던 부분들이 뭐냐면 스페이스 X사 관련한 우주 그죠? 지금 이 스페이스 X사가 언제 상장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계속 보면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스피어 같은 애들이 상한가를 치고 LK 삼양이라든지 저가 종목이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쳐주고 그 전에는 그죠? 뭐 AP 위성이라든지 뭐 캔코아라든지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세트랙 아이라든지 이렇게 자꾸 이제 그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들도 차트로 보면은 해석이 불가합니다. 저렇게 높은 것을 저렇게 많이 간 것을 그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은 시장의 어떤 강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술적인 흐름을 이 파동 길이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개인 초보자 분들께서는 뭘 잘 이제 익숙치 않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를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실 수가 있지만 조금 기준적인 어떤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약간 그죠? 차트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썩 접근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좀 움직일 때는 좀 단기적인 어떤 흐름들도 여러분들께서 기술력을 가지고 해보시는 전략 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재건, 이 스페이스 X사도 역시 미국과 관련돼 있고 재건도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삼자 회담을 한다고 했지만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 재건 관련한 종목은 어차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죠? 좀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트럼프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죠?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재건주들도 가끔씩 보면은 틈새로 이렇게 좀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대동기어라든지 이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또 뭐 로봇으로도 또 그저 움직이고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뭐 SG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그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라는 이런 승인이 나오면서 이 대북주들이 지금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코데즈 컴바인이 상한가를 치고 뭡니까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조비라든지 그죠. 조비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라는 사이가 식량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비료를 뭐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이 대북주는 엄청나게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테마가 이루어져 있는 로봇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액추에이터, 감속기, 피지컬 AI 이렇게 그죠. 뭐 로봇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가지가 자꾸 나오듯이 이 대북주는 만약에 테마가 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가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연관돼 있는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금요일 날 이제 이 대량 거래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봐도 바닥에서 전부 다 이제 올려난 그런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뭘 말씀드렸냐면은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밑에서 바닥에서 그죠 대량 거래를 싣고 그죠 기준봉을 세우고 이렇게 나올 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테마가 형성되어야 되고 테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형성되어야 되고 거래량이 분출해야 되고 거래량이 분출한다라는 거는 돈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들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의 삼박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께서 당장 이게 뭐 그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북 관련한 종목들을 쭉 분류를 해서 뭐 보통 이제 대북 관련한 종목들은 뭐 개성공단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 분류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저 뭐 아난티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저 그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두는 작업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요. 자, 이 코너는 그죠?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주식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 타파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정시 격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 틀린 말 아니죠? 결국 얘기는 뭐냐면 몰빵 투자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산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시장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은 이 투자 금액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물론 많으신 분들은 많습니다. 많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내가 여기에서 그죠? 뭐 소일거리로 해서 조금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금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정권사 분석에 의하면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SK 하이닉스가 85만 원입니다. 그죠? 100주만 사도 어떠냐면은 8,500만 원이죠. 이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드리고 싶다는 거죠. 한정된 자금은. 그죠? 여러분들 그 스위스의 지혜라는 데 보면은 마크 파브라는 사람이 이 분산 투자라는 거는 부를 어떻게 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그렇지만 부를 만들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정된 자금을 가지신 분들. 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그죠? 분산 투자를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100주, 뭐 100주, 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팍 폭락했을 때 그죠? 전부 다 떨어져서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크지만 올라갈 때도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아주 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비중 베팅을 잘 하시게 되면요. 제 유튜브, 그죠? 그리고 제 밴드 이런 데 가보십시오. 장마감에 해놨던 부분들. 사실 이번 주는 제가 이제 그 11월 25일부터 그 진행을 했거든요. 3천만 원으로. 뭐 그걸 다 전부 다 쓰는 건 아니에요. 한 종목당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베팅을 강하게 했습니다. 왜?
11월 달에도 11월 25일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해도 거의 한 900만 원을 벌어들였고, 그죠? 지난달에도 1월 달에도 900만 원을 벌어들였거든요. 이번 주에는 한 뭐 64만 원 정도 지금 수익 구조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걸 팔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걸 팔게 되면은 더 수익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또 약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손실난 부분들 있겠죠, 그죠? 그러면 걔는 어떻느냐? 수량을 작게 사놨으니까 수익 난 부분을 그죠 해결하고 여기서 또 더 사서 그죠 파동이 나온다라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어떠냐면 99%가 아니라 100%가 다 파동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쳐박아도.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있는 종목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 비중 베팅을 잘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늘 수익을 형성할 수가 있고, 작은 자금이지만 뭡니까? 큰 수익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투자 금액을 보지 않고, 그러면 분산 투자는 누가 하느냐? 워렌 버핏. 예. 이런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자금, 저는 그럼 대표님 대충 한정된 자금은 얼마인가요? 대충 한정된 자금 저는 뭐 한 3억 미만. 그래서 이런 건 한정된 자금으로 보거든요. 왜냐니까 지금 시장에서 하이닉스 85만 원인데 100주만 사도 8,500, 9천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뭘 살까요? 그죠?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20만 원입니다. 그 100주 사도 1억 2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자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SK 하이닉스 절대 나쁜 주식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 8,500이나 1억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바구니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죠? 한 바구니에 다 담아놔니까 폭락하니까 어때요? 막 그죠? 예를 들어 90만 원에 산 사람이 85만 원 가면 하루에 500만 원이 빠져. 다음 날 또 500만 원이 올라와. 먹으려고 하면 다음 날 또 빠져. 그죠? 물론 밑에서 10만 원, 20만 원에 사신 분들은 전혀 개의치가 않지만 지금 이 라인에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부담스러워. 난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이 다른 거 사가지고 그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죠? 웬만한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사시면은 파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오늘 제가 이제 시장이 조정이냐 하락이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요. 그러면 시장이 하락장에서는 어떻느냐? 그런 조건이 안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딱 맞는 조건은 딱 두 종목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두 개는 밀리면 사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계란을 한 바구리에 담는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또 뭡니까? 이거를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해서 그저 내가 이런 종목을 해서 어떻게 될까 불안한, 그것도 하나의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왜 재벌인 줄 아십니까? 재벌은 어떻게 해서 날로 그저 일신우일신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창출하느냐 하면은 재벌은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현대 그 아틀라스 있지 않습니까? 그 아틀라스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면은 지금 정의선 회장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정몽구 회장 아닙니까? 그죠? 이 정몽구 회장이 우리가 현대 그 중국에서도 C&I 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업으로 칭송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지금 한국에서도 이 현대라는 이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 뭡니까 100층짜리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정의선 회장이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이 과감하게 그거 아무 필요 없다. 100층까지 필요 없고 49층으로 딱 만들어 버리고 그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하자? 아틀라스 여기에다가 뭡니까 로봇에다가 투자하자 해서 했던 부분이 지금 아틀라스가 세계에서 최고 1위의 로봇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그런 용기가 불확실했잖아요. 전부 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 그는 고철 덩어리를 왜 하느냐고 전부 다 난리를 쳤지만 과감하게 랜드마크를 하지 않고 그죠? 보여주기식의 그거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는 그 누구도 로봇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재벌의 용기가 지금 뭡니까? 아틀라스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담고 있는 이 삼성전자 이거요.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요. 하한가 쳤습니다. 미국 시장이 폭락한 날 아시겠죠? 어제는 미국 시장이 완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게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하한가를 팍 쳤을 때 여러분들 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지금 십몇만 원짜리 하한가 치면 100주만 들어가도 돈이 그죠?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한 300만 원, 몇백만 원이 막 나갈 수가 있죠. 30%면은 이거 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3만 원도 더 되죠. 30만 원이니까 몇 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형태를 갖췄다라는 거는 뭐냐면 저는 요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면은 우리 지금 지수가 어때요? 불확실하잖아요. 왜 불확실하냐?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이 불확실하고 얘는 지금 천조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천조를 만든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전체 우리 종합 지수를 같이 연동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잠시 후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우리 지수를 그죠?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이격을 지표를 기술적인 지표를 만들어 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달랑 조금 뭐 파동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는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 자, 시장은 있잖아요. 조정과 하락이 있단 말이에요. 조정과 하락. 지금 여러분들은 이 조정과 하락에 대해서 이 의미를 기술적 흐름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조정 시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막 손절합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막 물타기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건데요. 조정은 어디서 움직이는 거를 조정이라고 하느냐면요.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5일선 위에서 캔들이 존재할 때 이럴 때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덕산 하이메탈을 여기에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럼 손절합니다. 손절. 그럼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금 어떤 방향에 있습니까? 5일선 밑에 있잖아요. 5일선 밑에. 제가 5일선 밑에 있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지금 5일선 밑에 있는 종목을 조정이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5일선 위에 있어야 조정이고 5일선 밑에 있는 거는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30%팍 찍어서 당겼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그죠? 어떤 방향을 미리 그죠? 찍고 터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건 결국 뭐냐면 기술적으로 이격을 좀 메워줬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심리가 어떠냐면 그래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시그널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정이라는 거는 뭐냐 5일선 위에서 진행이 될 때 이럴 때 조정인데 여러분들은 이럴 때 꼭지에 사가지고 맨날 손절을 하고요. 하락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이 하락이거든요. 자 볼까요? 이거 천일고속 같은 경우 이거 뭐 템버거 이상 나왔습니다. 그죠? 얘 지금 뭐요? 5일선 밑에 깨졌죠?
5일선 밑에 그러니까 이 5일선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조정 시에는 이것이 갈 자리에서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못 갈 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식이 갈 자리에서 못 가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고 그죠?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는 것도 그것도 아주 해피한 거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5일선이 이렇게 깨졌어. 깨지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샀잖아요. 계속 물타기 한다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결국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5일선 밑에 있으면 뭐예요? 하락. 아시겠죠? 걔가 5일선 위에 올라와서 그죠?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면은 조정 라인에서 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과 하락이 엄청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전부 다 뭐 26만 원 간다, 26만 전자 그죠? 150만 닉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걔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5일선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폭락했다가 미국 시장 폭락하면은 밀었다가 미국 시장 반등하면 월요일날 바짝할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90만 원이라는 그 저항에서 뚫고 완전히 올라서서 섰을 때 그때 어떻다라는 겁니까? 걔는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조정 시 매수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그죠? 그 조정이 뭐냐? 5일선 위에 있을 때 조정이지. 5일선을 깨고 나면은 절대 조정이 아니라는 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특징주를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조정 시 매수. 그죠? 조정 시는 뭐라고 했어요? 5일선이라 했잖아. 삼표 시멘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도요. 상한가 몇 번 쳤죠?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을 쳤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 한스 바이오메드가 70% 넘게 나왔고요. 메디아나도 50% 넘게 나왔고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거 관심 있게 봐라. 신고가다. 신고가는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 해서 제가 한 5종목인가 줬잖아요. 대부분 다 거의 20%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버렸을 때 제 유튜브가 이해되고 제 밴드가 이해되고 제가 드리는 종목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그죠? 화요일, 수요일 저녁 8시에서 1시간 동안 생방으로 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거든요. 그러면 파동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그럼 뭐예요? 얘가 지금 파동이 나올 수 있어. 내가 그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 이거는 이렇게 쳐박아도 이렇게 파동이 나올 확률이 51%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그죠? 얘는 이렇게 해서 파동이 다 나왔고 이제 더 나올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밀렸을 때 사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쳐박았다가도 상한가가 몇 방 날아가고 하느냐. 그게 바로 뭐냐.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파동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배우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뭐 오르고 내리고 빨간색이고 막 이것만 아니고 뭐 추세선을 타고 막 얌전하게 가고 막 이러고 바짝이를 움직여.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비중 조절을 잘해라. 이거는 뭐냐면 한정된 자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에서 자꾸 치고받고를 해야 수익 구조가 커지는 거지. 주식은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재테크 하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단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빨리 1억을 만들고 싶고 1억을 가지고 빨리 10억을 만들고 싶은 게 여러분 재테크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스위스의 지혜. 그죠? 이 분산 투자라는 거는 부를 뭐 지키는 거랬잖아. 지키는 거. 그냥 가만히 놔도 지키는 거야. 내가 돈을 어디에 둘 수가 없으니까 금에도 좀 박아놨고 주식에도 박아놨고 코인에도 박아놨고 이러는 거지 부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자금은 이 분산 투자 뭐 이거 100만 원 넣으라고 그 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그럼 뭐하러 그럴 바에 차라리 편안하게 은행에 갖다 놔면 뭐 리스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 시에 이제 3표 시메트 끼가 많으니까 그죠? 이런 애들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하나솔루션. 자, 제가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하는 5일선 밑에 있는 종목 제가 드립니까?
안 주잖아요. 5일선 밑에 있는 종목을 안 주니까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드리니까 뭐예요? 일주일 만에, 단 일주일 만에 70%, 50%, 뭐 작아야 20%, 30% 이래 나오잖아요. 그 왜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이 뭡니까? 5일선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가장 쉬운 종목이 뭐다?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래 박스권에서 있는 종목은 언제 걔가 기준봉을 세울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기준봉을 세워놓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럽니다. 아유, 또 저렇게 상승을 많이 한 것을.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이와 같은 종목들은 절대 여러분들께서 가치 투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빨리 수익 구조를 내고 빨리 돈을 벌으라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광, 그죠?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아주 그저 가파르게 움직여요. 지금 이 주가가 보면은 42,000원인데 지금 뭡니까? 목표가를 상향해가지고 5만 원이다. 그럼 5만 원이면 뭐 조금만 땡기면 5만 원입니다. 근데 이 목표가라는 거는 그때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만 원인데 막 그림이 막 잘 나와. 그럼 뭐야? 뭐 7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지금 하이닉스 보십시오. 하이닉스도 처음에는 얼마였습니까? 60만 원 간다 이랬어요. 그다음에 뭐 80만 원 간다. 80만 원 오니까 지금 얼마랍니까? 150만 원 간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표가라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목표가를 자꾸 상향을 시키고 이러냐면은 모멘텀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모멘텀이 나왔잖아요. 태양광. 그죠? 그 태양광에서 또 뭐 더 나올 거냐 이거죠. 더 나올 것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이게 뭐 매출과 어떻게 이 하나솔루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것도 지원해주지 않고 뭐 이래갖고 완전 뭐 이렇게 막 땅굴로 막 그냥 파고 들어갔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뭐 갑자기 또 이제 스페이스 X사가 뭐 그죠? 저기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해갖고 태양광 어쩌고 이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듯이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려면 뭐예요? 목표가를 상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왜 지금 그저 시장에서 그런 의미를 붙여서 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야 되고 자 대동기업 우리가 보통 대동기업 하면 뭡니까? 잭은 아닙니까? 대동기업, 뭐 대동금속, 그죠? 이 대동그룹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주들도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SG라든지 뭐 그죠?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뭐 줄줄이 사탕으로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동기업가 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은 양수 겸장 있잖아요. 여기도 삭끼고 싶어하고 저기도 삭끼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얘는 지금 시장에서 뭐가 핫하냐 이거죠. 핫한 게 뭐예요? 로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봇 관련해서 감속기 부분으로 그저 이렇게 또 지금 갖다 붙여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그저 하나의 어떤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저 메이저들이 여기도 갖다 붙이고 저기도 갖다 붙이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북주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대북주로도 갖다 붙일 수가 있다라니까요. 재건, 대북, 뭐 로봇. 이렇게 자꾸 어느 라인에 자꾸 갖다 붙이는 것을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 주식은 주가는 세력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삼표 시멘트 저 주주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력이 그냥 막 당겨주고 하루 거래 정지해도 막 상한가 때려주고 그죠? 하루에 마이너스 16% 가도 막 바로 밑꼬리 달고 당겨주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의지가 강한 종목들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세력이 존재하면서 세력이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요. 단기간에 수익을 만들려면은 그냥 이거는 맨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나잡아 잡수하고 막 시장이 폭락해도 가만히 있고 시장이 상승해도 가만히 있고 그럼 여러분들 그런 종목을 뭐라고 하느냐면 안전하다 하거든요. 그거는 죽은 주식이라니까요. 아시겠죠? 그죠?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떡벌떡 살아가지고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이 맨날 어디 구석에 처박혀갖고 가만히 이래 있어 보세요. 그 무슨 그 주가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도 보면은 하루에 시장에서 늘 주도주를 만들잖아요. 지금 보면은 왜 주도주를 만드느냐면은 시장은 늘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 죽어 있어도 또 갑자기 뭐예요? 시간 뭐 1시 반 되면 막 미치듯이 나와가지고 막 펄떡거리는 애들 있잖아. 그죠? 그래 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죽은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LK 삼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스페이스 X사 그죠? 우주 관련해서 얘 엄청나게 고통이 있었죠. 그죠? 유증해가지고 이래 보십시오. 결국에는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뭐냐? 조정시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는 그죠? 그런 종목. 하락할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 지금 이 대북주도 보세요. 이렇게 많이 기다가 그죠? 이래 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얘가 여기서 파동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매집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대북주들은 코데즈 컴바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뭐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조업이라든지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일신석재, 뭐 아난티를 줄줄이 사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락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조정과 하락에 대해서 확연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은 뭐다? 5일선 위에 있을 때 캔들이. 하락은 뭐다? 5일선 밑에 있을 때. 그럼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5일선 밑에 있잖아요. 그럼 뭐야? 하락이라는 겁니다. 자꾸 이 하락하는 놈을 조정시 매수하라, 조정시. 5일선에 올라왔을 때 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지금 다우 지수가 어제 엄청나게 땡겨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막 그날 그저 밀렸을 때 케비노시 얘기 많이 했잖아, 그죠? 연준 의장, 그죠? 세계은행 총재입니다. 사실 이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이 케비노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누굽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 뭐예요? 금리 인하잖아. 그죠? 그럼 파월은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했느냐? 한다 했잖아요. 한다 했는데도 얘를 왜 바꾸느냐? 그죠? 사실 이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 의미하고 워시가 하는 의미는 좀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파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막 이게 물가가 막 치솟으니까 우리가 마지못해서 막 죽어갈 때 완전히 다 죽어갈 때 그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케비노시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발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괜찮다.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그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화가 돼 있는데 그러면 괜찮은데 왜 케비노시가 됐는데 이렇게 막 주가를 막 밀었느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버냉키가 처음에 그리스퍼니하고 버냉키하고 그저 옐런이하고 지금 파울이하고 지금 여기 50까지 왔잖아요. 버냉키가 연준 의장을 할 때 얘도 그 연준위의 위원이었거든요. 그때 그 버냉키가 금리 인하를 하자고 할 때 완전히 이 워시가 어땠냐면 계급품을 물으면서 안 된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 쟤 금리 인하 한다고 했는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그런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미국이라는 사회도 물론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파월을 제외한 그리스펀, 버냉키, 그다음 옐런, 지금 케비노시 전부 다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을 보세요. 이 지금 보면은 이 트럼프도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면은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지만 그 뭐 웹스틴 사건 있잖아, 그죠? 뭐 섬에 어쩌고 저쩌고 그 이 지금 트럼프도 그런 어떤 난간에 처해 있어서 지금 뭡니까? 뭐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하고 이란을 어떻게 하고 막 자꾸 외부로 돌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조금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러면 이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도 뭐냐면 자기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요는 악재들이 좀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에서 좀 자기가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11월 달에 하는 걸 연기할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시장도 왜 올렸다 내렸다를 하느냐면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경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가분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쥐락펴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막 이게 치고 올라가느냐. 여기는 뭐 올라간다고 해서 치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월요일 날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죠? 하락하는 놈이 반등 준다. 그럼 뭐예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치고받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나스닥도 어떻느냐? 다우지수가 2개나 나왔네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다. 나스닥도 지금 뭡니까? 하락 아닙니까?
하락이잖아요, 밑에. 그죠? 아직 5일선이 못 올랐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시장을 한번 볼까요? 자, 두 개나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코스피 시장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오늘 제가 확실하게 조정과 하락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은 딱 요거 보면은 뭡니까? 하락이잖아, 하락장. 이해되시죠, 이제? 예? 그러니까 완전한 하락이냐. 그죠? 지금 얘는 지금 뭐냐면 이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지표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런 라인에서 좀 사이클을 좀 잘 타시게 되면은 오히려 작은 자금으로도 훨씬 더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또 한번 보셔가지고 그죠? 이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 지난 시간에 보면은 제가 지난주 그 뭡니까 그 유튜브 찍어놓은 거 보시면 알 겁니다. 뭐 70%, 뭐 50% 이런 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는 관심을 가지고 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결국 그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핵심 키포인트로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 그럼 뭐예요? 스피어. 이거 뭡니까? 스페이스 X사 아닙니까? 그죠? 이 보세요. 이게 지금 파이널 게임이지만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 기술을 좀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그죠? 가능하다. 자, 선익 시스템. 자, 지금 뭡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조정 시에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하면은 단기간에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죠?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맨날 이야기하죠. 메디아나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57%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뭐냐? 신고가를 쓰면서 기술적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조화제약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종목들 보세요. 오늘 대북주 그죠? 대북주들도 전부 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어때요? 밑에서 제약주인데 이렇게 치고 올라오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요런 라인에서 그죠? 어떤 방법론을 잘 찾으시면은 충분히 그죠? 단기간에도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기술입니다. 그죠?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어때요? 원전이잖아. 그죠? 얘는 지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안 죽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명주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결국 지금 보면은 이런 애들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뭐가 살아나야 되겠죠?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거래량.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거래량을 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되면 뭐 팔고 있다 어떻게 하지만 크는 모습은 아니지만 얘가 추가적인 어떤 흐름이 쫙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분출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유럽 있잖아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는요. 애가 태어나죠. 뭐부터 교육시키는 줄 아십니까? 너는 언젠가 죽는다. 이걸 교육시킨다니까요. 예, 왜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다 보면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되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방송을 안 하니까 설날 잘 보내시고 설날 지나고 나서 그죠? 21일 날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감사합니다.